이 광활한 우주에 과연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현대 천문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발견들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의미, 이 가장 깊은 질문에 한번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밤하늘은 되게 고요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평온함 너머에는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엄청난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는 그냥 조용한 배경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아주 역동적인 공간인 거죠. 그리고 이 이미지가 그 사실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이게 원래 허블 우주방원경에 카메라를 보정하려고 그냥 찍은 사진이었대요. 근데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은 우주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거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관측 기록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별은 아주 많고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밝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되게 단순한 문장 같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걸 알려주거든요. 우리의 강력한 관측 도구 덕분에 우주가 얼마나 다채롭고 또 상세한 모습을 가졌는지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발견들이 우리의 호기심을 마구 자극하는 거죠. 자, 우주가 이렇게 역동적이라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바로 별의 탄생입니다. 놀랍게도 우주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요, 거대한 우주적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별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주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색을 띤 가스와 먼지 구름이 있는데요. 이걸 바로 항성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은하의 별들의 요람인 셈이고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죠. 별의 일생은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먼저 가스 구름이 자체 중력으로 뭉치면서 무너지고요. 그 중심부에서 핵융합이 빵 하고 터지면서 별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 별이 마치 공장처럼 무거운 원소들을 막 만들어내다가 마지막에는 거대한 폭발로 생을 마감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그 모든 원소들을 다시 우주 공간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우주적 재활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 멀리 우주에서 일어나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철분 있잖아요. 그것조차 수십억 년 전에 폭발한 어떤 별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인 거고요. 우주의 역사와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장엄한 우주의 이야기를 우리 인류는 대체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과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도구, 일종의 우주 타임머신에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한 개념인데요. 망원경은 사실 타임머신이에요. 왜냐하면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은하를 본다는 건 그 빛이 수억 년, 심지어 수십억 년 전에 출발한 그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은 우리에게 우주의 역사를 그냥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을 열어준 셈이죠. 허블 망원경하고 최근에 화제가 된 제임스 웹 망원경을 예로 들어볼게요. 허블은 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보고 제임스 웹은 적외선을 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걸 보는 거죠. 덕분에 우리는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우주에 대한 훨씬 더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과학적인 관측 사실들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이런 발견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좀 더 철학적인 질문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학이 들려주는 우리 우주의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13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됐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최초의 별과 은하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참 뒤에 그렇게 재활용된 물질들로 우리 태양계가 생겨났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 복잡한 생명체가 살기에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갖춘 우주가 펼쳐져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이 우리에게 정말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보세요. 우주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 생명에 적합한 방향으로 발전해 온 거잖아요. 과연 이 사실이 우주에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과학적 사실에서 철학적인 해석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같은 과학적 사실을 보고도 사람들의 해석은 정말 완전히 달라요. 과학자 피터 애킨스는 이런 질문 자체가 그냥 감상적인 생각일 뿐이다 라고 하고, 신학자 존 호트는 우리가 의미를 갈망한다는 것 자체가 우주가 의미 있다는 증거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정해진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우주적 질문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모든 것 속에서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 세이건이 말한 그 유명한 창백한 푸른 점의 관점이죠. 우리는 우주에 잊혀진 어느 구석에 있는 평범한 별에 딸린 아주 보잘것없는 행성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한없이 작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요. 인류는 작지만 동시에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관점 말이에요. 어쩌면 이 두 가지 관점을 이렇게 합쳐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진짜 중요성은 우리의 물리적인 크기나 위치가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를 이해하려고 하고 대체 이게 다 뭘까 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바로 그 능력 자체에 있는 게 아닐까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우주의 이야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쩌면 정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우주 앞에서 경이로움을 느끼고 끝없이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소중한 행성을 잘 보살피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반응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 존재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왜? 라고 물을 수 있는 바로 그 능력 자체에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